오늘은 쿼리 DSL을 포기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제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쿼리 DSL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쿼리 DSL을 적용을 이제 검토를 해 봤고요. 쿼리 DSL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기 뭐 깃허브 같은 데 찾아가서 뭔가 또 새로 바뀐 점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5.12 추가 커밋이 없고 이게 원래 4점대에서 5점대 올라갈 때 한번 살아났었는데 다시 죽은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.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어느 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? 라고 질문을 한 요거를 보니까 지금 4점대에서 5점대 올라갈 때 다시 살아났고 뭐 주쿠 쓰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요 질문의 답변이 뭐 이미 5년 전 내용이라서 보시면 5년 전 내용이죠. 그래서 뭐 이거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깃허브를 한번 이제 들어가 봤어요. 깃허브에 쿼리 DSL을 여기 제가 링크를 안 걸어놨네요. 쿼리 DSL 깃허브를 들어가시면 이제 가장 최근이 올해 1월 30일 날 5.1 버전이 가장 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 사항들을 보면은 그냥 펌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관련 디펜던시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만 뭐 이렇게 바뀐 거고 이제 중요 기능은 없더라고요.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쿼리 DSL을 그냥 쿼리 DSL을 갖다 쓰지 않고 어떤 걸 갖다 썼냐면은 쿼리 DSL에도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익스텐션 중에 인포빗 스프링 데이터 요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세팅을 했었고 요 인포빗 세팅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인포빗 쿼리 DSL에서 저는 데이터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JDBC 쿼리 DSL 요거를 이제 보고 이제 세팅도 저 나름대로 막 찾아서 하고 또 이제 쿼리 DSL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기보다는 이 적용을 하다가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Q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Q 파일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여기 소스 뒤져가지고 이제 폼에서 뭐 이런 것들 정보 찾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추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쿼리 DS의 데이터 JDBC의 쿼리 DS 그죠? 일반적으로는 자료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은 이 JPA 쿼리 DSL은 자료가 많은데 JDBC 쿼리 DSL은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. 쭉 보시면 테스트 코드가 있고 이 테스트 코드를 한번 쭉 실에 이렇게 코드를 읽고 한번 따라 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용법이 익혀지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. 성공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또 좀 부족했죠. 그래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를 이제 더 뒤져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4점대에서 이제 5점대 올라갈 때 이제 멤버들이 바뀌었어요. 멤버들이 바뀌고 그 멤버들이 한 1년쯤 버텼던 것 같아요. 5점대까지 버텼던 것 같고 5점대 이후로는 이제 원래 원 저자 있죠. 원래 그 리파지토리를 만들었던 저자도 이제 뭐 넘겨준 것 같고
그리고 이제 쭉 그 메일링 리스트도 이렇게 쭉 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 오픈파인 쪽에 포크를 하나 따가지고, 보이시죠? 예, 오픈파인 쪽에 이제 쿼리 DSL 포크를 하나 따가지고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, 제가 여기 리파지토리를 딱 보다가 이 쿼리 DSL을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여기 보니까 쿼리 DSL 6.1 해가지고 릴리즈가 지난주에 됐더라고요. 지난주에 됐는데 요 릴리즈 내용을 보니까 요거였어요. CVE 이거 보이는 순간에 이게 이제 보안 취약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쿼리 DSL이 지금 5.1에서 멈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,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, 앞으로 미래에 지금 JDK가 20일 이상부터는 뭔가 많이 좀 바뀌었고, 그 이후에 발생할 보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라이브러리 쪽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, 제가 이 소스를 건드려서 뭔가 해결할 수 있게 쿼리 DSL이 너무 컸거든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쿼리 DSL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도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, 아직까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 쿼리 DSL을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요구사항도 많고,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. 그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아까 보셨죠?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러리 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, 제가 좀 직접 건들기에는 라이브러리 규모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. 이 부분에 대처를 할 수가 없었고, 그 다음에 쿼리 DSL을 사용하는 목적이 이제 플루언트 API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,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최근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6.2 버전인가 1 버전부터는 JDBC 클라이언트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도 플루언트 API를 사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. 단지 이제 쿼리 DSL에서 제공을 해줬던 부분이 뭐냐면은, 이제 Q 파일을 생성을 하면서 뭔가 그 프로퍼티가 하나 추가되고 삭제될 때마다 코딩할 때 그 컴파일 레벨에서 우리가 그 타입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, 그 부분까진 바라지도 않더라도 플루언트 API를 구성하는 거라면은 JDBC 클라이언트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.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JDBC하고 그 다음에 쿼리 DSL을 조합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,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JDBC 클라이언트를 조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뭐 그동안 쿼리 DSL을 쓰게 해준 개발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쿼리 DSL을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 준비도 좀 했었고, 나름대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,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, 보시면은 지금 헥사고널 아키텍처도 완전히 뒤집어서 제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요 모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실드 인터페이스, 그 다음에 레코드 쭉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넌 실드 해가지고, 뭐 이런 방법도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.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쿼리 DSL을 다 뒤집어내고, 결국에는 옛날 그 리파지토리 형식을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이 리파지토리도 이름을 바꿔야겠죠. JDBC 쿼리 DSL을 빼버리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
이쪽에 지금 이제 다 뒤집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리파지토리를 이제 글씨가 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. 스프링 데이터를 안 쓰고 스프링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리파지토리 붙여주고 JDBC 클라이언트 써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개발을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쿼리 DSL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